1928년 늦가을 상하이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마치 꺼지지 않는 향불처럼 도시 전체에 깊은 슬픔이 내려앉은 듯했다. 수완칭은 의붓아버지이자 저명한 상인 류웨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그녀에게 류웨이는 단순한 의붓아버지가 아니었다. 몰락한 가문의 딸이었던 자신과 어머니를 거두어 신식 교육까지 받게 해준 은인이자 친아버지 이상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격려가 이제는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장례 절차가 채 끝나기도 전에 류웨이의 본처 소생 장남인 류밍위안은 노골적으로 수완칭과 그녀의 후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의 번들거리는 눈에는 탐욕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은 당연히 우리 형제들의 것이요. 괜한 욕심은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의붓어머니와 완칭양. 그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시는 날카로웠다. 수완칭은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류밍위안의 오만한 시선을 묵묵히 견뎌냈다. 며칠 후 수완칭은 류웨이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책장 가득한 고서들과 그가 사용하던 붓, 벼루, 그리고 창가에 놓인 낡은 안락 의자까지 모든 것이 그의 온기를 간직한 듯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아래 굳게 잠긴 작은 서랍에 멈췄다. 평소에는 잠겨있지 않던 서랍이었다.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예감에 이끌려 그녀는 류웨이가 서재 열쇠 꾸러미에 늘 달고 다니던 작은 열쇠들 중 하나를 골라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먼지를 살짝 뒤집어 쓴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고요히 놓여 있었다. 섬세한 매와 가지가 수놓아진 손수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황동 열쇠, 그리고 빛바랜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종이에는 단정한 필체로 시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 월함의 향원, 달빛 아래 매화 향기 멀리 퍼져가니 격강수심전 강 건너 그리운 이에게 내 시름 전해지려나. 그리고 그 옆에는 여인의 눈매만을 그린 작은 초상화 조각이 있었다. 부드럽게 휘어지는 눈썹 아래 깊고 슬픈 빛을 머금은 듯한 눈이었다. 수완칭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의붓아버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비밀의 한 조각임이 틀림없었다. 왕 변호슬가 류웨이의 유언장을 낭독하던 날 류씨 가문의 응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류밍위안은 초조한 듯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고 그의 아내와 다른 형제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수완칭은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유언장의 내용은 대부분 예상대로였다. 류웨이의 막대한 재산은 장남인 류밍위안을 중심으로 자식들에게 분배되었다. 그런데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에 뜻밖의 조항이 있었다. 그리고 내 평생 마음에 큰 빚을 진 두 사람에게 나의 개인 금고 내용물 전부와 와이탄 강변에 작은 별채 한 채를 남긴다. 두 사람? 응접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순간 수완칭과 그녀의 어머니에게 쏠렸다. 류밍위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완칭 모녀를 쏘아보았다. 두 사람이라 그게 누굴 의미하는지는 불보듯 뻔하군. 류밍위안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버지께서 말년에 정신이 흐려지신 게 틀림없어. 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았기에. 수완칭의 어머니는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수완칭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왕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님,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유감스럽게도 성함이나 관계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인께서 매달 일정 금액을 익명으로 특정 계좌에 송금해 오신 기록은 있습니다. 수취인의 정보는 은행 규정상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류밍위안은 코웃음을 쳤다. 익명의 송금? 변호사님, 그건 아마도 저 의붓어머니나 완칭양에게 흘러들어간 돈이겠지요. 아버지를 속여서 사적인 용도로 착복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유언 조항은 무효입니다. 제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의 고함 소리가 응접실을 울렸다. 수완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밍위안 도련님.
아버님의 유지를 그런 식으로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모독, 아버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건 바로 당신들이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스완칭은 결심했다. 비단 주머니 속의 시구와 초상화 조각, 그리고 작은 열쇠. 그것이 이 모든 의혹과 갈등을 풀 유일한 실마리일지도 모른다고. 돌아가신 의붓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그리고 그가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던 빚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스완칭의 조사는 쉽지 않았다. 월암의 향원 격강수심전이라는 시구는 흔한 사랑시 같기도 했고 특별한 의미를 담은 암호 같기도 했다. 그녀는 상하이의 오래된 서점들을 뒤지며 시의 출처를 찾으려 했었고 혹시나 그림의 주인을 알만한 화가나 문인들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류밍위안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었다. 그녀가 접촉하려는 사람들 중 일부는 갑자기 입을 다물거나 약속을 취소하기 일쑤였다. 류밍위안이 뒤에서 손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의 집요한 방해는 오히려 스완칭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류웨이의 오랜 사업 동료이자 중마고우였던 장 선생을 수소문 끝에 만날 수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장 선생은 류웨이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류웨이 그 친구, 젊었을 때 아주 열정적이고 순수한 사람이었지. 한 번은 천시성을 가진 마치 활짝 핀 매화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깊이 사랑했었네. 집안의 반대가 워낙 극심해서 결국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그 일로 류웨이가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었지. 스완칭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매화. 비단 주머니 속의 매화수 손수건과 시구 속의 매화 향기가 머릿속에서 연결되었다. 혹시 그분에 대해 더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장 선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글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만 류웨이가 가끔씩 혼자서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을 찾아가곤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네.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여인과 관련된 추억이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싶네. 장 선생의 희미한 기억은 스완칭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도시 외곽, 천시성의 여인, 매화,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듯했다. 그녀는 류밍위안의 감시를 피해 더욱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탐문 끝에 스완칭은 마침내 도시 외곽, 구불구불한 농탕,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집을 찾아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집이었다. 문 앞에는 작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가을바람에 마지막 잎새를 떨구고 있었다. 스완칭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단아한 기품과 깊은 슬픔을 간직한 듯한 눈매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스완칭은 직감했다. 이 여인이 바로 초상화 조각 속 눈의 주인 천샤오옌이라는 것을. 천샤오옌은 낯선 방문객인 스완칭을 경계하며 누구냐고 물었다. 스완칭은 자신이 류웨이의 의붓딸임을 밝히고 조심스럽게 비단 주머니를 꺼내 보였다. 매화수 손수건과 시구가 적힌 쪽지 그리고 초상화 조각을 본 천샤오옌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하얗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이것들을 어떻게 당신이? 스완칭은 류웨이의 죽음과 유언 그리고 자신이 이 비밀을 찾아 나선 이유를 차분히 설명했다. 천샤오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에 시든 매화나무만 바라보았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류웨이, 그 사람 제 평생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샤오옌의 이야기는 20해가 넘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다. 젊은 시절 신분의 차이와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류웨이와의 만남과 이별. 강제로 헤어진 후 그녀는 홀로 딸을 낳아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 살아야 했다. 딸의 이름은 류스치라고 했다. 류웨이는 간간히 익명의 후원금으로 그들의 생활을 도왔지만 결코 그들 앞에 나설 수는 없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자 평생 짊어져야 할 멍해였다. 스완칭은 천샤오옌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한 여인의 기구한 삶과 의붓아버지의 가슴 아픈 비밀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따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샤오옌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스치는 근처 신식여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곧 돌아올 시간인데 그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류스치가 집으로 돌아왔다. 20살 남짓한 넷된 얼굴이었지만 어머니를 닮아 맑고 총명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낯선 손님인 수완칭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수완칭은 천샤오옌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류스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상하이의 저명한 상인 류웨이였다는 것,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 류스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하게 부정했지만 어머니의 눈물과 수완칭이 내민 류웨이의 유품들 앞에서 점차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럽게 밝혀진 출생의 비밀은 어린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을 울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류밍위안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천샤오옌 모녀를 상하이에서 쫓아낼 기세였다. 감히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해? 저 천한 것들이 당장 내 집에서, 아니 상하이에서 꺼져버려. 그는 천샤오옌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행패를 부리고 류스치가 다니는 학교에까지 압력을 넣어 그녀를 퇴학시키려 했다. 유언의 해당 조항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완칭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샤오옌과 류스치를 자신의 거처로 옮겨 보호하는 한편 류밍위안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울 방법을 강구했다. 류스치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원망하고 방황했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수완칭에게 점차 마음을 열고 의지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마치 친자매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류밍위안의 힘은 막강했다. 그는 상하이 정재계의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 보였다. 수완칭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듯했다. 이대로라면 류웨이의 진정한 유지는 묻히고 천샤오옌과 류스치는 평생 숨어 살아야 할지도 몰랐다. 절망감이 밀려오던 어느 날 밤 수완칭은 다시 한번 류웨이의 서재로 향했다. 혹시라도 놓친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그녀는 밤늦도록 서재의 책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피고 서랍들을 열어보았다. 그때 비단 주머니 속에서 발견했던 작은 황동 열쇠가 떠올랐다. 아직 이 열쇠로 열리는 곳을 찾지 못했다. 수완칭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류웨이가 가장 아끼던 오래된 책장 뒤편으로 다가갔다. 책장과 벽 사이의 좁은 틈, 그곳에 먼지 쌓인 작은 나무 판자가 벽의 일부처럼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판자에는 아주 작은 열쇠 구멍이 달려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황동 열쇠를 꽂아 돌리자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판자가 스르르 옆으로 밀리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류웨이의 비밀 금고였다. 상자를 열자 수완칭은 숨이 멎는 듯했다. 상자 안에는 류스치의 어릴 적 것으로 보이는 빛바랜 베레 저고리와 앙증맞은 작은 신발 한 켤레, 서툰 글씨로 아빠라고 쓰인 낡은 그림 몇 장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십 통의 편지 묶음이 있었다. 모두 류웨이가 류스치에게 차마 보내지 못하고 간직해온 편지들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에 놓인 것은 천샤오옌에게 남기는 류웨이의 마지막 편지였다. 수완칭은 떨리는 손으로 류웨이의 마지막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샤오옌에게, 그리고 내 딸 스치에게.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수완칭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편지에는 딸을 가까이서 지켜보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절절한 후회와 애끓는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딸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사후에라도 딸이 세상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또한 유언장에 언급된 내 개인 금고의 내용물이 바로 이 추억의 물건들과 함께 딸 스치를 위해 남겨둔 약간의 재산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었다. 다음 날 류밍위안은 류씨 가문의 모든 사람들과 주요 사업 관계자들까지 불러 모아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표면적으로는 류웨이의 유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천샤오옌 모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유산 포기를 종용하기 위한 자리였다. 류밍위안은 자신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앉아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류밍위안이 천샤오옌 모녀를 향해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기 시작할 무렵 회의장 문이 열리고 수완칭이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류웨이의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수완칭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는 아버님의 마지막 진심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한자 힘주어 류웨이가 천샤오옌에게 그리고 딸 류스치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과 후회 그리고 딸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담긴 문장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편지가 읽히는 동안 장내는 숙연해졌다.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천샤오옌과 류스치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고 도끼 서린 표정으로 앉아있던 유밍위안의 얼굴은 점차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다른 가족들과 참석자들 역시 충격과 안타까움 그리고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한때 류웨이와 함께 사업을 했던 노신사들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기도 했다. 류웨이의 진심이 담긴 편지는 모든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켰다. 유밍위안은 더 이상 어떤 반박도 모욕적인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들킨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전과 같은 적대감과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쩌면 그 역시 아버지의 진심 앞에서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의 무게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왕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 류웨이 선생의 유언은 이제 그분의 진정한 의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이것은 한 인간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의 말은 회의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시간이 흘렀다. 상하이의 가을은 깊어갔고 와이탄 강변의 작은 별채에는 새로운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천샤오옌과 류스치는 류웨이가 남긴 그곳에서 조심스럽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류밍위안은 더 이상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고 유산은 류웨이의 뜻대로 분배되었다. 류스치는 수완칭과 마치 친자매처럼 가까워졌다. 수완칭은 류스치가 세상에 당당하게 발을 내딛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류스치는 수완칭의 도움으로 류씨 가문의 다른 사람들과도 조금씩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고 모든 갈등이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완전한 용서와 화해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려는 희망의 씨앗이 뿌려진 것만은 분명했다. 수완칭은 종종 와이탄 강변을 거닐며 생각에